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유로파리그 D조 3라운드 페네르바체와 엔트워프의 경기. 두 팀 모두 유로파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상태라 꼭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2대2로 비기면서 결과적으로 1, 2위만 좋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로파리그라고 해도 자국리그보다는 훨씬 경기의 난이도가 높은데 경기를 살펴보면 페네르바체의 문제점과 수비진들이 갖는 어려움이 더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는 퇴장으로 인해 주말에 리그에서 뛸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발 풀타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오늘도 역시 백스리 그리고 살라이, 구스타보, 웨질, 발렌시아 등 주전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은 엔트워프가 먼저 넣습니다. 후방에서 전진 패스 한 방으로 상대 센터포워드인 프레이 발밑으로 공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공을 뺏으려고 스탠딩 태클을 시도하는데 이게 실패하고 피셔에게 스루 패스가 들어갑니다. 살라이 선수가 피셔를 놓친 이후 뒤늦게 쫓아가지만 이미 반대로 땅볼 크로스 그리고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사마타가 마무리. 실점 과정을 살펴보면 페네르바체 선수들이 조금씩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먼저 수비에서 공격으로 한 번에 전진 패스가 들어가는 걸 허용한 미들진에 문제가 있었고 스탠딩 태클 시도가 실패하면서 한 번에 벗겨진 김민재 선수의 아쉬움.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상대가 발 뻗는 걸 보고 본인이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비수들의 태클은 거의 필살기와도 같습니다. 약간 마지막 한 방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태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끝까지 피셔를 따라가지 못한 살라이의 아쉬움. 말 나온 김에 페네르바체의 경기를 보면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수비 장면에서 수비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싼 좋은 수비수를 수비 라인에 배치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수비 라인 앞에 세우면서 수비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 페네르바체가 선택한 방법은 첫 번째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김민재 선수는 커버 범위도 넓고 수비적인 임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리그 경기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팀과 경기를 할 때는 단점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국제 무대에서 괜찮은 팀들과 상대할 때는 금방 표가 납니다.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으로 커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공격수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수비와 공격 숫자가 똑같기만 해도 공격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공격수의 선택을 보고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보호하지 못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구스타보가 프레이를 따라가주는 모습이죠. 원래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엔트워프 공격수들이 페네르바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서 편하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 장면의 경우에는 구스타보가 상대 선수를 잡고 내려오다가 그냥 놓치면서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두 명을 막아야 하는 상황. 물론 김민재 선수가 재빨리 상황을 예측하고 움직이면서 수비에 성공은 했지만 이렇게 수비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네르바체 경기를 보면 수비수들이 눈에 띄는 경우도 많고 강제로 레벨업이 되는 거죠. 이후 19분에 페네르바체가 그래도 늦지 않게 동점골을 넣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티저랜드가 잘라먹으면서 헤더를 하는데 이걸 골키퍼가 일단 막아내긴 하는데 그 이후 공이 발렌시아에게 떨어지면서 발렌시아가 마무리. 그리고 발렌시아가 34분에는 PK를 얻어냅니다. VAR 끝에 PK가 선언되고 발렌시아가 파넨카 킥을 시도하는데 이게 골대 맞고 실패. 42분에는 김민재 선수가 발렌시아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데 발렌시아가 또다시 PK를 획득합니다. 이번에는 왼쪽 하단 구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키퍼가 따라가기는 했는데 너무 잘 찼죠. 기록상으로 김민재 선수가 도움이 기록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김민재 선수의 전진 패스도 분명 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 대부분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 발렌시아는 맨유에 있던 발렌시아가 아니라 에네르 발렌시아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페네르바체는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1분에 코너킥에서 실점을 합니다. 페네르바체는 코너킥 상황에서 존 디펜스, 지역 방어를 사용하는데 수비 숫자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헤더를 허용하고 맙니다. 이럴 때 보면 맨투맨 수비 전술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경기는 결국 2대2로 종료가 됩니다. 오늘 김민재 선수는 다른 경기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가 빌드업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튀어나가서 수비를 하고 뒷공간을 노릴 때는 또 따라가서 공간을 커버하고 또 공격적으로는 몇 차례 좋은 롱패스도 보여주고 오늘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거의 수비지역 전체에서 발자국을 찍고 다녔죠. 수비 범위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비로서 갖는 부담도 크다는 얘기죠. 페네르바체의 다음 경기는 알란야스포르와의 경기인데 김민재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31일 일요일 새벽 1시 코니아스포르와의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